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이죠. 보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은 귀금속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이 있을 것 같고요. 금속은 아니지만 또 다이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왜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어차피 원유나 가스 채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금속 보석류도 다 채굴인 거죠.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는 카파, 동입니다. 동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규 투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물론 고점 대비로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비철 금속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은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을 놓고 보면 다른 귀금속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금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다이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금 1온스당 2,160불 정도 하고 있고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인플레, 금리 관련돼서 해지 수단,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야 믿을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다만 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급 그리고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요. 19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3,300톤을 찍었고요. 하지만 2020년부터 작년까지 금 생산량은 2019년 대비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3,000톤 초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 수요는 2016년에서 19년도 4년간 연평균 한 4,359톤 정도 됐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생산이 한 3,300톤인데 소비는 4,300톤. 이거는 이제 사고 파는 거래가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 리저브가 있었던 부분들 또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는 경우, 우리나라도 IMF 때 금 모으기 위해서 해외에다 팔았던 경우, 이런 경우들을 감안하면 생산량보다 소비량, 그러니까 구매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2016에서 19년 4년간 연평균 4,359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금 소비가 급감했어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결혼식이 줄어들고 이벤트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 소비가 2020년도에 3,649톤, 그러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연간 700톤 정도, 한 18% 가까이 금 소비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금 소비가 2022년도부터 급격히 회복이 됐어요. 2022년도에 전 세계 금 소비는 4,713톤, 거의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요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22, 23년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22, 24년도의 금 수요는 어떻게 보면 레코드 하이 수준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많이 샀을까라고 하는 거죠. 민간 소비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소비주 핵심은 어딘가 보면은 중앙은행입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이 기간 동안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실제 산 규모는 2,740톤이었어요. 16에서 21년도니까 대략 한 6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6년 동안에 2,740톤을 샀는데요. 22년도에 1,082톤, 그리고 작년에 1,037톤 정도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위축된 수요에서 금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은 중앙은행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러면 어느 나라 은행이 이거를 많이 샀느냐 보면은 중국, 싱가포르, 인도,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이 상위 5개국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눈에 띈 게 이제 싱가포르, 폴란드, 체코가 들어왔다는 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2년간 수요의 주축은 중앙은행이 많이 땡겨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과거 대비했을 때는 생산량은
2019년에 3,300톤, 그리고 그 이후는 계속 연간 3,000톤 수준으로 플랫이고요. 수요는 많이 늘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금을 생산하는 회사, 기업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 자동차 가격이 이제 1억이 넘었으니까 제가 모델 S를 살 수는 없지만 한 5, 6년 전에 테슬라 주식은 살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제가 1온스당 2,160불의 금을 사기는 어렵죠. 뭐 사고 팔 때 가격 차이도 분명히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스프레드를 감안하게 되면은 그러면 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미국의 뉴먼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2년 생산량은 연간 185톤이었어요. 185톤이면은 전 세계 생산량이 3,000톤 정도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엄청 큰 회사입니다. 2위 기업은 캐나다의 메리골드, 그리고 3위가 엔지코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2위와 3위가 각각 129톤, 98톤 정도니까 이 뉴먼트가 생산하는 185톤 대비해서는 매우 좀 작다고 얘기하기 어려우나 뉴먼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뉴먼트의 세전 이익이요, 19년도에 36억 7천만 불에서 계속 줄었습니다. 계속 줄다가 작년에 무려 마이너스 17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희한하죠? 금 가격은 레코드 하이 수준인데 물론 여기 인플레를 감안한 금 가격은 레코드 하이는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명목 기준으로 금 가격은 레코드 하이인데 금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 뉴먼트의 영업이익은, 세전 이익은 19년도 36억 7천만 불 피크를 찍고 계속 스퀴즈 되다가 작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17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뉴먼트와 금 가격의 추이예요. 과거 1990년도부터 보시면은 금 가격이 오르면 뉴먼트의 주가도 올랐는데요. 그러다가 22년도부터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뉴먼트의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처음 발생한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저도 궁금하고, 그러면 뉴먼트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2, 3위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요, 생산 비용이 끊임없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뉴먼트가 밝힌 금의 온스당 생산 비용은 19년도에 966불이었고요. 작년에 1,444불이었습니다. 500불 가까이 올라갔어요. 자, 금 가격이 대략 5, 600불 정도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뭐 스프레드로 놓고 봤을 때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을 채취하다 보면 다른 광물도 나옵니다. 그 광물에 대한 채취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을 제외한 은이라든가 다른 카퍼 광물의 채취 비용도 1222달러 19년도 여기에서 작년에 1577달러,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비용 증가는 크게는 인건비의 증가, 그리고 에너지 비용의 증가, 그리고 저품위 광석이라 하면은 톤당 들어가 있는 금의 함유율이겠죠. 함량, 미달되는 것조차 그거를 빼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거죠. 자, 그러면 금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전력요금, 전력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가 제일 좋은 발전소가 있을 거고 제일 나쁜 발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력 가격은 제일 나쁜 발전소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왜? 높은 기준으로, 효율이 좋은 애들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면 효율이 낮은 애들은 공장을 꺼야 되잖아요. 발전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낮은 애들에 맞춰주고 너희들도 돈을 벌려면 계속 원가를 낮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가 되는 건데,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먼트가 밝힌 금의 생산 비용은 1,444달러예요. 이건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의 온스당 생산 단가는 금 기준으로 1,900달러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160불이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규 투자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은 구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구리도 소위 말하는 신규 투자, 그린필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운필드 투자만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브라운필드 투자는 뭐냐면 기존 광산을 더 깊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1kg의 구리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한 3, 4톤 정도의 광물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5, 6톤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품위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위가 더 떨어지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는 불가할 것이고요. 거기서 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단위당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광산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거 제가 뭐 꼭 그렇게 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겠습니까? 하지만 뭐 경제적 측면 또는 뭐 그 인플레나 금리 이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글로벌 넘버 원조차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엔 생산량에 있어서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금을 갖고 있다, 하다못해 금리빨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팔지를 마십시오. 그냥 키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팔지 않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보석이죠.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인가요? 이 광고로 이제 이 회사가 히트를 쳤죠. 드비어스. 드비어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기업이죠. 드비어스의 에비타, 23년도의 에비타가요, 22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22년도에 에비타가 한 14억 2천만 불 정도 났는데요. 작년도 에비타가 7,200만 불. 예, 적자죠. 적자란 이야기입니다. 드비어스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귀금속이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사실 결혼식 주로 많이 들어가고, 물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근데 산업용에 쓰이는 다이아몬드는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예요. 인조 다이아죠. 다이아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차피 탄소 덩어리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하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그 같은 맥락입니다. 드비어스가 생산하는 다이아몬드 가격이요, 1캐럿 기준으로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다이아몬드 1캐럿 가격은요, 작년 이 시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8.4%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이게 인조 다이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애들인 거를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귀금속으로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 1캐럿의 단가는 천연 다이아의 거의 4분의 1. 2캐럿의 단가는 천연 다이아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3캐럿짜리 두툼한 것, 이거는 9분의 1입니다. 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된 거는 몇 년 안 됐는데 되게 미미하다가요. 뭐 통계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적게는 7에서 1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조 다이아몬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제가 아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과 인조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굳이 그렇다면 천연 다이아몬드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금과 다이아가 처한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생산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다이아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 전통적으로 그래왔고요. 다이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식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결혼식에 많이 쓰이는 부분, 그런데 인조 다이아라는 대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이아는 있으면 일단 파는 게 맞고, 금 같은 경우는 계속 키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사실 동이나 원유, 가스 전부 다 채굴이 필요한 아이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굴이 필요한 많은 노동력과 자본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하고 카퍼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스는 워낙 지금 미국 중심으로 생산활동 그리고 수출활동을 위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개념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